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부모들이 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와 싱글맘에게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을 지켜주는 생명줄이다.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무책임한 자들을 제재시킬 필요가 있다. 나쁜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여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하는 그들을 압박해야 한다. 아빠의 초상권보다 아이의 생존권이 더 우선되어야 할 가치이다. 이러한 상황에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가 생겼다. 배드파더스는 2018년 7월 설립된 NGO 단체로 자녀들의 양육비 지급 미이행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여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사이트이다. fathers 아빠만을 명시하고 있지만 성별에 관계없이 양육비 미지급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배드파더스라는 이름이 남성을 차별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피해자들의 80%가 여성이기에 이름을 배드파더스로 지었다고 밝혔다. 배드파더스로 인해 양육비 피해자들이 미지급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단체들이 국회와 여가부의 법안 제정 촉구 시위를 지속적으로 하였다. 그 결과로 양육비 이행력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제정되며 900건에 가까운 문제를 해결하고 2021 10월 자발적으로 사이트 문을 닫았다. 정부는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의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등 신상 정보를 인터넷과 언론 등에 공개하였으며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원은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분담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양육비 지급은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에 양육비 이행 책임을 강화하게 되었다.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하여 개정된 양육비법으로는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그리고 형사처벌이 있다. 더불어 여성부 산하 기관인 양육비 이행관리원 Child Support Agency라는 양육비 관련 국가기관이 있으며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 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다. 그러나 양육비 이행법 시행이 시작된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여성가족부가 집계한 미지급자의 제재 인원은 명단 공개 2명, 운전면허 정지 11명, 출국 금지 9명에 그친다. 이 또한 지급 완료가 아니라 지급을 하지 않은 데 따른 법적 조치에 불과하다. 미지급자 입장에서 신상정보 공개 범위는 두루뭉술하니 사회적으로 덜 창피할 것이고 운전은 100일 출국은 6개월 제한이다. 양육비 이행법이 오히려 미지급자의 신상보호 창구로 전락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여성가족부가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했지만 배드파더스에서 실질적인 양육비 지급 이행을 끌어냈던 얼굴 공개와 직장명이 빠졌다. 자녀 양육을 방치하는 나쁜 아빠, 나쁜 엄마로 사회적 낙인을 찍어 해결했던 방식이 아니다. 양육비 피해자들이 감치명령 소송을 통한 감치 판결을 받아야만 처벌이 가능한데 이조차 힘들다. 미지급자의 실거주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법원에 소장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애초에 소송을 시작하는 게 쉽지 않다. 이처럼 사진 공개를 하지 않는 여가부의 신상 공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자 2022년 2월 18일 배드파더스 사이트는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 양안들이라는 새 이름으로 활동을 재개하였다. 신상 공개 금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저지른 행위에 대해 법적 처단을 받는 것과 사회적 평가를 받는 것은 별개의 책임 영역이며 제3의 예방도 가능하다. 좋은 사회적 평가를 유지하기 위해 각자의 행동을 반성하고 교정하기 위한 장치가 배드파더스인 것이다. 배드파더스 측은 양육비 미지급자들 중 실거주지가 불분명한 비율이 72%이며 작년 봄부터 1년 넘게 양육비 이행 강화법의 보완과 개선을 촉구하는 시위까지 했으나 달라진 게 없다며 비판했다. 배드파더스의 부활로 양육비 이행법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생계에 직면한 양육자의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미지급자의 법적 제재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 양육비 미지급은 분명한 아동학대이다. 현행법에서도 이미 범죄로 규정했기에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다.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 이를 범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인식을 변화시켜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양육비법은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서 살펴보자. 해외 주요국들은 양육비 문제를 형사적 관점에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국가나 정부기관에서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과 같은 나라도 있으며 지방정부가 양육비를 보장해주는 나라로는 덴마크와 핀란드가 있다. 폴란드, 포르투갈에서는 양육비를 위한 특별 재정을 운영하고 있고 영국이나 네덜란드와 같이 정부 산하 특별기관에서 양육비 업무를 다루고 있기도 하다. 미국은 어느 나라보다 아동인권을 중시하기로 유명하기에 양육비 관련 처벌 또한 강력하다. 양육비 미지급자들은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처벌을 받게 되고 그들의 운전면허 정지, 취소 규정과 정부기관 간 업무 협약을 통하여 양육비 체납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여 출국 금지 조치를 하는 등의 이행 확보 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혼율이 높은 프랑스에서도 위프를 설치하여 양육비 미지급자에게서 회수하여 지급하거나 그러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양육비를 대신 지급한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을 보면 우리나라보다 인프라가 더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업무 추진 방식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양육비를 신속하고 정당하게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여부에 따라 발생하며 동시대 양국에 거주하는 한 부모의 정서 및 경제 상황의 격차를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간극은 점점 더 벌어질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기관의 권한 강화 및 집행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다.